아주 오래전 은빛 계곡이라 불리는 깊은 산골 마을에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서하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적 깎아지른 절벽에 핀 귀한 약초를 캐려다 불의의 사고로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린 서하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벙어리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늘 서하에게 약초의 효능과 위험성을 알려주며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우리 서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약초의 달인이구나. 아비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허나 너의 재능을 절대로 남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는 그 힘을 선하게 쓰려는 자도 있지만 악하게 이용하려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지. 서하는 부모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약초를 캐고 아픈 이웃을 몰래 돕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하가 17이 되던 해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여느 때처럼 등에는 망태기를 메고 익숙한 걸음으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귀한 약초들이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운이 정말 좋구나. 저기엔 6년 묵은 도라지가 있고 저쪽엔 송이버섯이 가득하네. 서하가 신이 나서 약초를 캐는 동안 그 모습을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닌 무영이라 불리는 그림자 같은 사내였습니다. 저 처자가 서하로구나. 약초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니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어. 서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영이 숨어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영이 가볍게 몸을 날려 나무에서 뛰어내렸지만 어찌 된 일인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젠장!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는군.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놀란 서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 저렇게 빠른 처자는 처음 보는군. 이보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무영은 어찌된 영문인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무에 기댄 채 애타게 소리만 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서하는 자신을 쫓아오는 발소리가 아닌 도와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내는 아까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힘겹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지? 차마 위급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서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몸도 건강해 보이는데 어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무영은 서하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깊게 베인 칼자국이 선명했고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처를 입고 나무 위에는 어찌 올라가 있었던 겁니까? 어서 의원을 찾아가야지요. 자신을 걱정하며 종알거리는 서하의 모습이 무영에게는 무척이나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살 수 있겠소. 제가 의원도 아닌데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상처에 좋은 약초는 알고 있지요. 걸을 수는 있겠어요. 처자의 어깨를 빌린다면 가능할 것 같소. 서하는 무영의 커다란 팔을 자신의 작은 어깨에 두르고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발걸음이 참 가볍구려. 가볍다니요. 제 어깨는 천근만근입니다. 서하는 툴툴거리면서도 그를 부축한 손에 힘을 뺐습니다. 그 모습에 무영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그대가 있어 오늘 내가 살아남는 복을 누리는 것 같소. 복은 무슨 복이요? 어서 의원에게 가야 그 복도 길게 누릴 것이 아닙니까? 처자가 나를 치료해 주시오. 의원에게 가다가는 길에서 죽을 것 같소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보니 서하도 그의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서하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한 그녀는 무영의 윗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의 등은 오래되고 새로운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
서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등이 어찌 이리 상처투성이인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가요? 혹시 자객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서화가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자 무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객은 아니니 걱정 마시오.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치료가 더 시급하지 않겠소. 서화는 서둘러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에 좋은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는 듯하나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꿰매야 한다는 말이요. 맞습니다. 꿰매야 합니다. 어서 실력 좋은 의원을 찾아가시지요. 처자가 시작했으니 처자가 꿰매 주시오. 그냥 바느질하듯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면 될 것 같은데. 사람 살을 꿰매는 것이 옷감 바느질과 같은 줄 아십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요. 내 살을 두꺼운 옷감이라 생각하고 꿰매시면 되겠소. 서화는 기가 막혔지만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약초를 바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아플 겁니다. 괜찮소. 잠시 내 몸을 나무 토막이라 생각하면 되니? 서화는 불에 달군 바늘과 명주실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수건을 입에 물고 계세요. 무영은 덤덤하게 수건을 물었고 이내 바늘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글쎄 말이요. 어찌 나 같은 차를 위해 이리 애써주시는지.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요. 상처를 모두 꿰맸을 때 무영의 의식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자 서화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는 앉은 자세 그대로 기절해 있었습니다. 서화는 한숨을 쉬며 그를 이부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당신의 삶도 참 고달파 보이는군요. 그 후 이틀 밤낮으로 서화는 무영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간호를 하다 지친 서화는 그의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옆에서 아기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잠든 서화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여인이구나.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을까? 무영은 잠든 서화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다면 바로 당신일 것이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소리에 무영이 깨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며칠이나 잠을 잔 것이오. 세상에, 일어나셨군요. 꼬박 이틀을 주무셨습니다.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바느질의 장인이 꿰매서 그런지 하나도 아프지 않소. 농담을 하시는 걸 보니 다 나으신 듯합니다. 어서 아침 드시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간밤에 추운지 내 품으로 파고드는 처자를 안아준 것밖에는 없는데. 제가요. 제가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당연하지. 아픈 내가 처자를 끌어안을 힘이 있었겠소. 서화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무영은 서화의 집에 머물며 상처를 회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화가 눈을 떴을 때 무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갈 거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지? 어찌 이리 아무 말도 없이. 서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허전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약초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자신의 집마당에 놓인 화려한 꽃가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화 아씨 되십니까? 저희 주인 어른의 명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주인 어른이라니요. 누구신데요? 무영날이라고 하면 아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찰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 읽는 목소리. 이 서찰을 읽고 있을 그대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구려. 급한 일이 생겨 말도 없이 떠나게 되었소. 나보다 더 위독한 분이 있어 그대를 부득이하게 청하는 것이니 부디 꽃가마를 타고 와주시오. 그리고 보고 싶소. 보고 싶소라는 마지막 한마디에 서하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약초 꾸러미를 챙겨 꽃가마에 올랐고 가마는 크고 웅장한 기와집 앞에 멈췄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말끔한 비단옷 차림의 무영이 서 있었습니다. 낭자, 어서 오시오. 먼 길 오느라 고단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나보다 환자를 먼저 찾는 것이오. 내가 조금 서운해지는군.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서하가 새침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자 무영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고귀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괴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아이인가? 나는 지독한 두통을 앓고 있네. 내 나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신세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 서하는 선비의 기색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두통이 심할 때 귀가 뻣뻣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함께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어찌 아는 것이냐. 용하다는 의원들도 짚어내지 못한 것을. 무영 역시 놀란 눈으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저는 약초를 캐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기운도 함께 살핍니다. 서하가 정성껏 다른 약을 마신 선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무영아, 이 아이를 내 곁에 두어야겠다. 내 의녀로 사마평생 나의 병을 돌보게 할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세자 저하. 처음 약조와는 다르지 않으십니까? 세자라는 말에 서하는 놀랐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영은 결국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 서하 낭자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닙니다. 낭자의 부모님은 본래 왕실에 충성하던 명망 높은 의원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허나 선대 왕이셨던 저아이 할바마마께서 그 가문의 명성을 시기하여 영모 누명을 씌워 몰락시키고 낭자의 부모님을 절벽으로 몰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서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제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말이 사실이냐고요. 서하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배신감과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야, 그건 내 할아버지의 과오다. 나는 다르다. 그러니 내 곁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자 저하. 제 부모님의 원한 위에 제 행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저하, 낭자를 이만 사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더는 궁에 둘 수 없습니다. 좋다. 지금은 너를 보내주마.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서하는 다시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고 무영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하는 검은 옷을 입은 무리에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궁궐 깊숙한 곳이었고 눈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바로 선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의원 가문에 살아남은 씨앗이렸다. 이번에는 죽이지 않겠다.
너를 이 궁에 가두어 오직 왕실만을 위한 의원으로 쓸 것이다. 제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은 권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를 가둘 수는 있어도 제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서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영은 분노에 휩싸여 단신으로 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빗발치는 화살과 수십 명의 군사들을 해치며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서화를 내놓아라. 군사들의 포위망이 좁혀오던 그때 세자가 나타났습니다. 멈추어라.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녀를 데려가려 하다니. 세자 저하. 낭자는 권력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할 여인입니다. 두 남자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 순간 서화가 갇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가두어 얻으실 수 있는 건 제 몸뿐, 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백성을 살리는 의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서화의 단호한 말에 세자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래, 내 말이 옳다. 너는 권력으로 묶어둘 수 없는 사람이었지. 세자는 군사들을 물리고 직접 무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서화 낭자를 데리고 어서 이곳을 떠나라. 낭자가 원하는 세상, 나 또한 함께 만들겠다. 그날 밤 세자는 선대왕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산등성 위에 선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소. 아니요.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세자 저하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신 것이겠지요. 이후 서화는 산골마을의 의원이 되어 가난하고 아픈 백성을 돌봤고 무영은 언제나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세자는 훗날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별이 총총한 밤, 무영이 서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대를 지키는 사내가 아니라 온전히 그대를 내 여인으로 삼는 사내가 될 것이오. 서화는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영원히